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현덕이 덕분에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예. 저희 방송 시작할 때 현덕이 덕분에 언제 하나요? 기다려집니다라고 하는데 소개해드렸던 종목 때문인지 앞으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리뷰 종목 있나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잘 올라서고 있어서 어디까지 가져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BJF 리테일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제가 바로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BJF 맞습니다. 리테일. 네. 워낙에 바닥에 있었고, 제가 이제 CU 편의점 운영하는 종목인데, 그 전원주택을 판다. 그래서 현덕이 덕분에 전원주택까지 한번 사자. 뭐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루 쉬는 모습이었지만은 어저께 자리를 잡아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8,500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BJF 리테일은 내수를 대표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면은 뭐 롯데쇼핑부터 현대백화점, 어제 하루 조금 쉬었던 내수주가 다시 올라서고 있죠. 차트를 좀 보시면 내수주의 차트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현대차 급등했죠, 삼성전자 급등했죠, LG전자 급등했죠, 하이닉스 급등했죠. 그다음에 뭐 해운주들, 포스코 다 많이 올라왔죠. 이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소외가 돼 있다고 느끼실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 내일의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뒤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 있을까? 결국 6개월 뒤에는 코로나는 지금보다 낫겠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공급될 거니까요.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은 내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런 내수주를 지금 담아두신다면은 아마 6개월, 1년 뒤에는 여러분도 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많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고 싶단다면 지금부터는 내수주를 봐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가 15만 6천 원인데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17만 원까지니까는 편안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삼화전기가 급등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급등 나오면서 삼화콘덴서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화전기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계속 오름세에 있다가 좀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최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실제로 MLCC 종목에서 보면요, 제가 무라타 제작소를 말씀드렸었죠. 무라타 제작소를 보시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MLCC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들어간다. 삼성전기가 전 세계 시장 2위인데 삼성전기가 급등이 나왔죠. 삼화콘덴서 들어갔고요. 삼화전기는 삼화콘덴서 관계사로서 MLCC 업황이 좋아질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대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이 삼화전기가 올라가는 폭이 좀 둔화됐습니다만은, 이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로 왔을 때 결국은 MLCC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공급은 좀 딸리는 모습이고요. 수요는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MLCC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기다려본다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잡았고요. 2차 목표가 28,000원까지니까요. 삼화전기도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LCC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삼성전기 대장이 가니까 삼화전기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아모텍, 삼화콘덴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의 현덕이 덕분에 얻어볼까요? 키워드 기대순위를 투자기간 열어보도록 하죠. 키워드로는요, 자율주행, 그리고 3일 안에 15% 수익을 내겠다라고 골라주셨어요. 자율주행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밤에 정말 대단한 재료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요? 잠시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대 수익률 15%인데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보면요, 뭐 2배 올라간 종목도 있고, 개별주 기본이 중에서는. 2자릿수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도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것들이 뭐 몇십 프로씩 올랐죠. 그걸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5%는 충분히 날 것 같아서 좀 보조 잡아봤고요. 일단은 오늘 밤의 재료로 인해서 내일부터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일 정도 본다면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바로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요, 많은 뉴스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는 시장인데
저희 뉴스 볼까요? 네, 보시면요. 팀쿡 주요 내용 발표 예정이라는 뉴스를 꼽아주셨어요. 팀 쿡이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알죠. 네, 애플의 이제 CEO인데 네. 팀 쿡이 이제 인터뷰를 이미 마쳤다고 해요. CBS에서. 네. 근데 그거를 오늘 밤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이고 네. 미국 시간에서는 이제 오전장에 방영하는 건데 이 팀 쿡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진행자가 한 말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는 어떤 그 신제품 발표는 아니지만은 의미심장한 게 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 인터뷰를 오늘 밤에 공개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이게 만약에 현대차와의 언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급등하겠습니다만은 이 인터뷰에서 뭐 사실 그 애플이 현대차에만 어떤 협력을 그 요구했던 게 아니라 뭐 예전에 이제 뭐 벤츠, 아우디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를 콕 집어서 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자가 이 팀 쿡의 한 발언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자율주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조정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뉴스 하나만으로 팀 쿡의 발언만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어떤 내용이 좀 공개가 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제 그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에 대한 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까지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매수해놨을 때 아마 내일 좀 그 시세를 먼저 들어갈 것이고 미리 사는 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종목은 제가 잠시 뒤에 하나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타 종목들은 이따가 또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를 또 볼 필요가 있는데 GM이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대해서 30조를 투자하겠다. 계속해서 투자 금액은 나왔었는데 또 한 번 30조 투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죠. 이 GM에서 배송용 전기 트럭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배송용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했고 상용화 시키면 안 팔겠지만은 실제로 배송용 자율주행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GM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미국 시장의 소포라든가 음식 배달 이런 시장이 2025년도에는 8,500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933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933조 원이 어떤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에서 500조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의 2배 가능한 금액의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송 시장에 있어서 자율주행 나오는 거고요. GM이 또 이쪽의 분야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30조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여기까지 갔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 달 보시게 되면은 카레이싱도 자율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카레이싱이라는 것은 사실 자동차의 성능을 뭐 시험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 운전자의 어떤 진짜 실력 갖고 나오는 건데 이 자율주행으로 카레이싱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세계 첫 카레이싱이 오는 10월 달에 미국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경주에는 그 이탈리아의 경주용 제조업체 이 델라라가 설계한 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델라라 같은 경우는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 이 마세라티 같은 기업에 이제 좀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39개 대학팀이 이 레이싱에 참가해서 자율주행으로 이 레이싱을 겨룬다고 해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이 10월 달까지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못 느낍니다. 최근에 나온 신형차들 같은 경우 자율주행 나오고 있고 웬만한 또 좀 그 수입차 같은 경우 또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반자율주행까지 되고 있죠. 아마 아직까지 완전 주행까지 안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에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도 정말 많이 있고 대형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핵심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이싱도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정말 대단하게 혁기적으로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자율주행 시장이 이렇게 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팀쿡의 발언도 주목해보자.
오늘 관련주를 하나 공개하신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막 채팅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아, 예. 공개해 주시죠. 정말 많은데 네. 이 테슬라도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게 이 유니트론텍이 자율주행 핵심이냐면은 네. 차량용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 바로 유니트론텍입니다. 그러니까 아. 자율주행에 있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실제 반도체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기업도 있겠지만은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라서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 쪽에 매출이 커지면은 자연적으로 매출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진을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65% 매출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유통이 35%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차가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하고 ADAS,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에서 지금 이 그 유니트론텍에서 유통하고 있는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시면은 계기판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지금 룸미러 같은 경우도 있고, 이쪽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이런 그 반도체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진다?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주요 고객의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AVN이라고 해서 오디오, 비디오, 이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쪽 시장에서 매출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됐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성능 반도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사용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MLCD 시장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주로 거론할 수 있겠다.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다른 자율주행 종목이 급등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한 게 없고요.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좀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면적이 7인치에서 7인치하고 10.25인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는 10.25인치하고 12.3인치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이 그 유니트론 같은 경우는 주요 공급사인 AUO, 이 대만 쪽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현대모비스와 콘티넨탈에 중심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걸 본다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 이 종목이야말로 어쨌든 뭐 빼놓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자율주행주가 한번 올라가면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것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다가 다시 빠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조정받는 기간에 있어서 주가가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밑에 보시면 빠진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점에서 지금 한 번 좀 올라왔지만은 실제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긴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4년짜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많이 거론됐었고 기술 개발 됐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같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좀 못 올라갔었고요. 과거에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 매출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거의 한 3년, 4년 동안 주가가 이 8,000원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매출이 찍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8,000원 넘어서 9,000원, 10,000원 넘어갈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 윗부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9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2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간별로 나누어서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8,900원, 1,200원, 손절가는 7,2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외에 또 다양한 종목들 궁금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네. 물론 제가 유니트론텍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대형주가 더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쫙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수소차 관련주도 쫙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무료 방송에서 체크해 보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